안녕하십니까. 레드앤브리지 대표 임동균입니다. 오늘은 AOR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산 배분 ETF가 직접 리밸런싱보다 좋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드앤브리지에서 준비한 어드밴스드 투자 칼럼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 배분 ETF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AOR ETF와 직접 리밸런싱 했을 때의 차이점 말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AOR ETF를 보유했을 때 이득인 구간이 어디서부터인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다양한 자산 배분 비중에 따라서 이득 구간도 같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배분 ETF가 무엇인가요? 자, 자산 배분 ETF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인데요. 자산군별로 정해진 비중을 알아서 리밸런싱 해주는 ETF입니다. 오늘 동영상의 주제인 AOR ETF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주식의 60%, 전 세계 채권의 40%에 분산해서 투자하고 알아서 리밸런싱까지 해주고요. 코덱스 TRF7030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 주식의 70%, 국내 채권의 30% 비중으로 투자해주는 자산 배분 ETF가 있습니다. 미래에셋 TDF ETF 같은 경우에는 생애 주기에 따라 이 비중도 자동 조절해주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안정적인 채권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OR ETF는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에서 만들어진 ETF인데 AO 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AOR ETF는 주식 60%, 채권 40%의 가장 무난하고 일반적인 비중이고요. 그 외에 주식 80%, 채권 20% 같이 공격적인 AOA, 주식 30%, 채권 70%와 같이 좀 더 방어적인 AOK ETF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OR ETF와 직접 리밸런싱 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은 보유 수수료일 것입니다. AOR ETF의 보유 수수료는 0.15%이고요. 기존 0.2%에서 26년 11월까지 현재 할인 행사 중입니다. 0.15% 대비해서 직접 리밸런싱 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주식 ETF인 VT의 보유 수수료인 0.07%, 전 세계 채권 ETF인 BNDW ETF의 보유 수수료인 0.06%를 감안해서 계산해보면 60%와 40% 비중으로 나눠서 우리가 들고 있을 거니까 총 0.06%의 보유 수수료가 발생한다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단순 보유 수수료만 갖고 비교해 보았을 때는 직접 리밸런싱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고려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6040 포트폴리오의 회전율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P 500과 미국 중기국채를 6대4로 배분해서 매월 리밸런싱 한다고 가정했을 때 1921년부터 2021년, 즉 100년간의 포트폴리오 평균 회전율을 계산해보면 매년 전 자산의 11.1%의 회전율이 발생합니다. 똑같이 미국 S&P 500과 미국 중기국채를 6대4로 배분해서 1년에 딱 한 번만 리밸런싱 한다고 가정해도 포트폴리오의 평균 회전율은 전 자산의 3.91% 정도 발생합니다. 즉,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리밸런싱 하는 AOR ETF도 1년에 최소 약 4%의 회전율은 발생할 것이다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치 빠른 독자분들께서는 AOR ETF는 전 세계 주식과 채권의 6대4로 분배해서 운용되는 포트폴리오이고 미국 S&P 500과 미국 중기 채권을 6대4로 분배해서 운용한 포트폴리오의 회전율과는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주식과 채권의 절반 이상이 미국이라는 점을 또 감안해 볼 때, 그리고 전략의 컨셉이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아마 이 회전율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미국 주식과 채권의 포트폴리오를 계산한 이유는 100년간의 평균을 구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무래도 미국 주식과 채권 시장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주식 양도세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0만원 기본 공제 후에 양도 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이 10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 공제 250만원을 빼주고요. 여기에 양도소득세율 22%를 곱해주면 165만원이란 값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내야 될 양도소득세가 될 것이고요. 결국 나의 순이익은 1000만원에서 165만원을 뺀 값인 835만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자산 배분 ETF를 보유하는 것이 언제부터 유리한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주는 자산 배분 ETF의 특성상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ETF 보유 수수료 차이보다
양도소득세가 크다면 자산 배분 ETF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자, 계산을 위해 몇 가지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산을 A라고 할 때 평균적인 연평균 양도 차익은 A 곱하기 4%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지난 100년간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한다고 가정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평균 회전율이 3.91%였으니까 대략적으로 4% 정도의 양도 수익은 발생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아까의 공식에 따라서 A 곱하기 4%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주고 양도소득세율 22%를 곱해줍니다. 이 양도소득세가 ETF 보유 수수료 차이보다 크다면 자산 배분 ETF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앞서서 AOR ETF의 보유 수수료는 0.15%, 그리고 우리가 직접 리밸런싱을 했을 때 보유 수수료는 0.066%입니다. 이것의 차를 계산해 봐야겠죠. 그 공식을 우리가 나타내기 전에 거래 수수료, 각종 증여공제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배당 수익,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슬리피지,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인 선입선출 방식 등은 일단은 대세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배제를 하고 공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다음 그림과 같고요. 이 양도소득세보다 보유수수료 차이가 더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자산 배분 ETF가 유리한 구간과 아닌 구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A가 즉 전체 자산이 6,910만 원 이상일 때부터는 자산 배분 ETF를 그냥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방법으로 1년에 8% 정도의 회전율이 발생한다 가정하면은 0.08을 곱해주고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3,282만 원부터는 자산 배분 ETF가 유리하다는 점을 우리는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비중별 이득 구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블랙락 ETF는 다양한 AO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가장 무난했던 AOR ETF는 전체 자산 대비 회전율이 연 1회 리밸런싱 기준으로 3.91%였습니다. 저희가 또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AOA 8020 ETF는 2.6%, AOM 4060 ETF는 3.95%, AOK 3070 ETF는 3.48%의 연평균 회전율이 발생할 것이라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고요. 이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바탕으로 이득 구간을 계산을 해보면 AOR은 7,082만원 이상, AOA는 1억 1,286만원 이상, AOM은 7,001만원 이상, AOK는 8,058만원 이상부터는 이 자산 배분 ETF를 보유하는 것이 직접 리밸런싱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주식 채권을 정적 비중으로 투자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의미 있는 투자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자산 배분 ETF 시리즈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 레드앤브릿지에선 제시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양도소득세 절세 측면에서는 개인연금 계좌 같은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개인연금 계좌와 관련한 내용을 향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레드앤브릿지의 앞으로의 성과와 투자 철학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부의 사다리 레드앤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